조합원인데 집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또 조합원은 아닌데 또 집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우를 한번 사례를 보아가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례가 이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에 토지가 300평이 있어요. 여기를 20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자식들이 3분의 1씩 공유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답부터 내리면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재개발 지역에서는 90제곱미터죠. 토지는 90제곱미터 이상 하게 되면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은 토지가 없어도 주택 평수 관계없이 주택만 갖고 있어도 재개발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건 왜 그럴까요? 권리산정일 이전에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쪼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양신청 자격을 줘서 분양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유잖아요. 공유기 때문에 다 이 자녀 셋을 다 조합으로는 보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자녀 셋이 동일해서 대표 조합을 선임해서 여기 뭐 연장자 형님을 이제 조합원으로 대표하게 되면 조합원은 이제 한 표가 돼서 조합원은 이제 이렇게 의사결정권은 이제 하나, 이제 이 형님이 이제 한 개로 이제 이게 결정을 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쪼개기가 아니죠. 쪼개기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쪼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은 아니지만 주택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시도 조례가 또 다르게 합니다.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또 틀리죠.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자, 오피스텔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자, 이 오피스텔은 이제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잖아요. 그러면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 조합원은 됩니다. 자, 조합원은 되는데 과연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분양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거는 결론을 내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근생이죠. 근생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주택입니다. 주택. 두 번째가 토지죠. 토지인데 이거는 9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액입니다. 가액. 이 가액이라는 게 뭐냐면은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사거리 코너에 80제곱미터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분홍지 안쪽에 들어가서 여기는 10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데 공시지가로 보게 되면은 이쪽이 상당히 비싸죠. 이쪽이 사거리 코너인데 요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가 나오겠죠. 감정가가 여기 이 재개발 구역에 최소 분양 단위 이상이면은 이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평이 뭐 7억 5천이다. 이제 뭐 이렇게 계산하기 좋게. 근데 감정가가 8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가액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구제를 해주는 게 돼 있지만, 이 오피스텔은 그렇다면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가 3억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현금 청산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이게 그 분양 신청은 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그래서 이 옵션은 근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 재개발 들어갈 때는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서울의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근생은 많이 이 추천을 안 하죠. 그래서 이 조합원은 되지만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공유자지만은 또 이렇게 이 분양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또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정비법 39조죠. 제가 먼저 이제 한번 한남 뉴타운 3구에 대해서 제가 조합원 자격했는데 그 1항에 보면 이제 이게 나오죠. 조합원의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법 25조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조합 설립 인가 후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 소유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같은 경우 또 틀리죠. 조합 설립 후입니다. 후. 원래 이 구역 지정, 기본 계획서부터 구역 지정서부터 뭐 조합 설립 다 해서 이게 구역 지정되면 권리 산정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권리 산정 기준이라서 이 신축도 이게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보전 등기가 나면은 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가 되면은 또 현금 청산이 됩니다. 자, 이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났어요. 조합 설립이 났는데 여기에 이제 이 다세대 빌라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구역 조합 설립 이전에 이제 이거를 이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조합 설립 후에 자, 이 세 개를 이게 매매를 했어요. 각 A, B, C한테.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여기 그 조합원 자격을 주어질 적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A, B, C 이 중에 또 대표를 뽑아야 되겠죠. 그죠? 대표를 한번 뽑아서 대표 조합은 되겠죠. 왜냐면 이 조합 설립 후 인가가 낮기 때문에 이 구역 조합 설립 전에 매매를 했으면 각 A, B, C가 다 조합원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분 역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이게 매매가 되기 때문에 A, B, C 이게 이제 세 명의 공유가 된다고 하죠. 자, 공유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대표 조합원이 한 명은 되지만 입주권이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죠. 입주권이 하나 나가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입주권을 못 받는 현금 청산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분 역시 분양 신청자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재개발 지역에 이런 물건을 투자할 때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 또 따져보면서 우리가 또 이거를 또 봐야 됩니다. 일단 뭐 조합원이 여러 명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의결 정족수도 바뀌지만 또 비례율도 낮아지겠죠. 또 비례율이 낮아지다 보면은 또 이 추가 분담금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서 신축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공유가 되는지 아니면 이 아까처럼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이미 뭐 상속을 받았거나 이게 신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조합원 입주권을 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의결 전족수도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의사 결정을 하나 주겠다는 게 이제 이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